네가 한국을 가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은행장 할아버지와 파일럿 아버지를 둔 미국 상류층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발적 시댁살이를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정 많고 안전한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소피아 윌슨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은행장이셨고 아버지는 국제선 파일럿으로 활동하셨죠. 특권층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많았지만 한국은 전혀 관심 영역에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고 밤늦게 혼자 걸어도 위험하지 않은 거리들이 저에게는 마치 유토피아 같았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은 어디든 지하철이나 버스로 편리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과 빠른 배달 서비스도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였죠. 그리고 음식 문화. 매일 새로운 한국 음식을 발견하는 것은 제게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특히 삼겹살과 순두부찌개는 제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환경에도 놀랐어요. 카페마다 콘센트가 있고 와이파이가 잘 되어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편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편의시설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북한에 관한 뉴스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여주시며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려 하셨어요. 부모님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결국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 오고 어떤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아이들의 눈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짝이는 모습이 보람찼고 제 설명을 듣고 영어로 대답하는 순간들이 성취감을 주었죠. 생각해보니 가르치는 일이 제 성격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경험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점차 제 진정한 직업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쯤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몇 권 빌리려고 했는데 도서관 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죠.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그날 우연히 도서관에 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꽤 좋았고 저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도서관 직원과의 대화를 도와준 후 민준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업무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은행장이었고 아버지는 파일럿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민준 씨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궁금해한 것은 제 배경보다 제 생각과 가치관이었어요. 그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한국의 어떤 점이 좋은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둘 다 여행을 좋아했고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조용한 저녁보다는 활동적인 주말을 선호했죠. 민준 씨는 제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민준 씨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고궁부터 전통시장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감상하며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죠. 민준 씨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여주는 가이드였고, 저는 그를 통해 여행책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첫 선물 교환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영어 교사라는 것을 알고 민준 씨는 제게 교육에 관한 책과 예쁜 수업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선물했어요. 직업과 연관된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그의 배려와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국에서 가져온 빈티지 카메라를 선물했죠. 그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달 정도 만난 후 민준 씨는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긴장되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동의했어요. 어색함 가운데 처음 뵌 민준 씨의 가족분들은 모두 좋으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기 위해 애쓰셨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주셨고,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몸짓과 그림까지 그려가며 소통하려 노력하셨습니다. 다만 저도 한국어가 서툴고 부모님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밖에는 되지 않으셨어서 첫 만남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고 민준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국어 공부에 진심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습 방법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K-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는 쉐도잉 기법을 주로 사용했어요. 도깨비와 응답하라 1988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였고, 이를 통해 생생한 일상 회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대화 속도와 사투리에 당황했지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점차 익숙해졌어요. 또한 민준 씨와 한국어만 사용하는 날을 정해 실전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되어 많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준 씨는 제 서툰 한국어를 놀리지 않고 항상 격려해 주었죠. 그의 인내심 덕분에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첫 명절을 민준 씨 가족들과 함께 보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미국에서 향수병에 걸릴까 걱정하셔서 명절 음식과 함께 특별히 미국식 요리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 요리와 파이를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차려놓으신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그 정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직접 끓이신 삼계탕을 들고 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된장찌개 먹고 힘내라고 하시며 매일 다른 보양식을 가져다 주셨죠.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대부분 독립해서 가끔씩만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들은 저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여자친구라서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제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한 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처음 만들 때 시어머니께서는 소피아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다며 칭찬해 주셨고,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치와 정 같은 한국의 독특한 개념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했어요. 민준 씨와 가족들의 행동 방식을 관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동화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은 정직한 대화와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고 저의 문화적 배경도 열린 마음으로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우리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민준 씨와 1년 반 정도 만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프로포즈는 한국의 전통과 미국의 로맨스가 섞인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민준 씨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고 그날 저녁에는 양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죠. 처음 만나는 양가 부모님들이 어색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 잘 통하셔서 놀랐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을 조금씩 섞어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고 한국식 패백 의식도 치렀어요. 미국에서 오신 부모님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무척 감동하셨고 결혼식 후에는 한국 여행을 일주일 더 연장하셨죠. 그때 부모님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결혼 후 민준 씨와 저는 함께 영어학원을 창업했습니다. 제 교육 경험과 민준 씨의 비즈니스 감각이 합쳐져서 학원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부모님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민준 씨의 제안으로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생활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곧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집밥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쁜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집안일까지 도와주셨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교환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하시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종종 저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한국어로 감사 편지를 썼을 때였어요. 서툰 한국어로 정성껏 쓴 편지를 읽으시고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다니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시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더욱 시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석에 처음으로 차례를 지낼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모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주셨고 제가 실수해도 따뜻하게 웃으며 알려주셨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법, 제사 음식의 의미, 절하는 순서까지. 한국 전통을 배우는 과정이 마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의식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상호의존적이고 따뜻한 가족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단순한 남편의 부모가 아닌 제 인생의 또 다른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우리 가족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배를 쓰다듬었고 시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셨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고 시어머니는 이미 태교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출산했다면 아마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임산부에게 좋은 미역국과 각종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고 아무리 바쁘셔도 산부인과 검진에는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도 일을 조정해서 태교 클래스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미국 부모님께서는 화상통화로 제 배가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출산 전에 한국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임신 중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산후조리원 문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산 후 2주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민준 씨와 함께 여러 산후조리원을 둘러보고 준비하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 재민이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아기였죠. 출산할 때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재민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에서 급히 오신 부모님도 제 출산에 맞춰 도착하셨고 양가 부모님들이 병실에서 만나 손주를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 돌보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산후 회복을 위한 마사지와 영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출산 후 빨리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을 끓여오셨고 재민이를 돌봐주시면서 제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을의 따뜻함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육아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 육아 방식에 익숙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적 접근이 일반적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차이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식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민이를 돌봐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육아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아기와 눈 맞춤을 많이 하고 항상 대화하며 정서적 교감을 쌓아야 한다는 조언부터 한국식 전통 육아법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기 베넷저고리를 입히는 법과 포대기로 아기를 엎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번갈아 돌보고 있어요.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영어학원 일을 조정해서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재민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유연한 가족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재민이가 자라면서 두 문화권 사이에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재민이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저는 영어로, 민준 씨는 한국어로 말하기로 합의했어요. 문화적으로도 양쪽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민이를 통해 저는 엄마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미국의 제 어머니도 영상통화로 자주 재민이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행복해하세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걱정하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죠. 오히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환경이 미국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고민 그리고 성장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육아 경험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민이는 저와 민준 씨의 사랑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연결고리이기도 하니까요. 한국 생활 11년 차, 결혼 4년 차인 지금 저는 제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미국 명절이 다가오면 옛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영상통화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상류층 환경에서 자란 제가 한국의 일상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의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는 제게 더 맞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왔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어요. 학원 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소수의 학생들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2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1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민준 씨와 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콘텐츠와 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민준 씨는 경영과 마케팅을 맡아서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있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재민이가 두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9개월이 된 재민이는 벌써 제가 영어로 말할 때와 민준 씨가 한국어로 말할 때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자라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민준 씨와 저는 재민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재민이를 통해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1년에 2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셔서 재민이와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시기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을 즐기고 시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누시려고 노력하세요. 시부모님도 영어 몇 마디를 배우셔서 미국 부모님과 소통하려 하시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국 생활 중 가장 소중한 발견은 정의 의미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개념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서로를 챙기고
관심을 보이는 한국 문화의 이 특별한 정서가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플 때 끓여주시는 미역국, 바쁜 날 아이를 봐주시는 배려, 명절에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깊은 연결감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기고 언어적 한계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와 경쟁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도전들은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그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민준 씨와 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과 한국의 배려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재민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미국에서 여름 캠프를 보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가족 여행을 통해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 학원을 더 발전시켜서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꿈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아름다워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은 작지만 의미 있는 평화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을 사랑하며 걸어갈 거예요.